진실화해위원장이 5.18 당시 북한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이어 여당의 김재원 최고위원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물론 대선 공약에도 배치되는 말이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 지산IC 진출로에 대한 위험도 평가 용역 결과 지산IC의 진출로를 설계한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광주 전남 묘일의 포털뉴스 콘텐츠 제휴사인 KBC의 포털 구독자 수가 서비스 시작 1년 2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기사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핵심 공약인 광주의료원 신축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경제성 위주의 제조사로 인해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광주시와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진실화해 위원장이 5.18 당시 북한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18 헌법정신 수록을 반대하는 발언을 내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물론 대선 공약에도 배치되는 말인데요. 정부 여당의 5.18 인식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 왜곡 발언으로 임명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5.18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다시 한번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도 논란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격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재원 여당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불가능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니냐며 호남에 립서비스를 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개헌이 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물론 대선 공약에도 배치되는 국민의힘과 정부에서의 5.18 역사 왜곡 발언. 정부와 여당의 5.18 인식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5.18 정신 헌법 수록과 관련해 불가능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5.18 정신 훼손, 지역 감정과 정치 혐오를 조장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당직을 박탈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김 최고위원은 즉각 지도부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왼쪽 진출 방식으로 설계된 광주 지산IC 진출로에 대한 위험도 평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출로의 방향이 아닌 터널 사이의 진출로를 설계한 자체가 문제로 드러나 개통은 처음부터 어려웠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는 조속한 대안 마련과 함께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왼쪽 진출 방식으로 설계된 지산IC 진출로. 위험도 용역 평가 결과 왼쪽으로 진출 시 실패율은 40%나 됐습니다. 당초 설계안이었던 오른쪽 진출 방식에서도 실패율은 35%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용역을 맡은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이를 근거로 결국 진출로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앞뒤에 터널이 있는 상황에서는 진출로를 만드는 게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양쪽으로 터널이 있고 시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거가 제약이 되어 있어서 운전자들이 미리미리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지를 못하고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 그게 제일 위험한 요소다. 77억 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된 사업이 사실상 시작 단계인 설계부터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변경된 왼쪽 진출 방식을 문제 삼았던 민선 8기 광주시가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강기정 시장은 그 지점을 진출로로 선택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전문가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는 조속한 대안 마련과 함께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폐쇄를 했다고 해서 다른 교통 대책 없이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많은 세금이 쓰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지, 감사가 필요한 건지 결국 지산 IC 진출로는 잘못된 설계로 수십억 원의 매몰 비용을 발생시킨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전남 유일의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인 KBC의 포털 구독자 수가 서비스 시작 1년 2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기사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고 있는 KBC 뉴스의 지난 1년에 신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KBC의 뉴스 콘텐츠가 네이버 포털을 통해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지역 소식은 물론 중앙 정치와 경제, 생활, 사회, 스포츠 등을 다룬 콘텐츠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돼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존의 방송 뉴스의 틀을 벗어난 다채로운 기획 기사와 그래픽 뉴스, 쇼폼 뉴스, 영상 뉴스들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기사의 형태와 달리 유튜브 등과 같은 오픈 플랫폼 형태의 쇼폼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KBC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제작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백운기의 시사 1번지와 TV 시사대담 여의도 초대석은 경쟁력 있는 정치 콘텐츠로 포털 뉴스 이용자 사이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모두 2만여 건의 콘텐츠가 발행됐고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등을 통해 KBC 뉴스를 찾아본 독자들의 조회수는 약 1억 2,500만 회에 달합니다. 포털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정보, 또 여론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지역의 정보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또 민주주의와 다양성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부터는 24시간 뉴스 속보 처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 기자 제도를 도입해 콘텐츠의 깊이를 더할 예정입니다. 지역 연구의 프로 스포츠 콘텐츠를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역할도 본격화합니다. KBC는 포털 뉴스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국내외 소식, 지역의 여론을 온전히 담은 뉴스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지역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론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운동장이 수도권 언론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이계혁 기자가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현 주소와 지역 여론의 전국화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할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인터넷 포털로 뉴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TV와 비슷한 75%에 육박했습니다. 6, 70대는 여전히 TV 이용률이 높지만 20대에서 40대의 무려 90% 이상은 인터넷 포털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이제 넘기면 바로 뉴스라는 게 뜨니까 인기 있는 거 제일 떠가지고 그렇게 보거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핸드폰 아니면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네이버에서 토픽 같은 거 뜬 걸로 아침에 확인합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는 현재 모두 80여 곳. 문제는 이 중 90%에 가까운 70여 곳이 수도권 매체라는 겁니다. 포털 이용자 상당수가 수도권의 시각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지역 대형 사업 등의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 지역 이기주의나 정치적 목적으로 폄하되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중앙 집중화돼 있고 중앙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종의 정보 접근을 또는 정보
분배를 균형 있게 하자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해도 될 것 같고요. 인구의 절반인 비수도권의 여론이 전체 국민과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에 올바르고 균형 있게 전달돼 법률과 정책에 반영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포털의 뉴스를 공급하고 있는 전국 10여 곳의 지역 언론, 특히 구독자 300만 명의 부산일보나 100만 명의 KBC 등이 지역의 시각과 가치를 전국화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핵심 공약인 광주의료원 신축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4월 중 발표될 예정인데요. 경제성 위주의 재조사로 인해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할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에 35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신축하려는 광주시 계획의 첫 번째 관문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망은 어둡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신축 비용 대비 의료원의 편익, 즉 정부의 경제성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익이 그렇게 많이 잘 반영을 안 해줘서 최초의 지금 보건 사업이라든지 당뇨, 폐렴, 우리 시의 약점을 가지고 지금 KDI에 집중적으로 반영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공공의료시설을 경제 논리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5%인 공공의료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했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광주에 의료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와 울산에만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점도 신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역 의원들은 광주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좌표가 될 것이라며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야말로 가장 큰 경제적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공의료원 설립, 특히 광주와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광주의료원 신축을 논의할 기재부와 광주시의 회의가 단 한 차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곡성군 주민대책위가 SRF 폐기물 처리장 증설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남 곡성군 주민대책위원회가 오늘 광주광역시 영산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곡성군 견면의 SRF 폐기물 처리장 증설허가 취소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180톤가량의 폐목재를 소각하는 SRF 폐기물 처리장이 중금속과 폐수 방출로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장 증설허가 취소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주민 피해 집계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과 낙동강 일대에서 재배된 일부 쌀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가을 낙동강 유역 20곳과 영산강 유역 3곳에서 수확된 쌀에 대해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낙동강 유역 6곳, 영산강 유역 1곳 등 7곳에서 수확한 쌀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쌀과 무, 배추 등 농산물 130건에 대해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주도하는 기념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단체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5.18 행사위의 사업 내용에는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며 행사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5.18 행사위가 영리 목적의 단체를 조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5.18 유공자법을 위반했다며 행사위의 해체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승용차와 충돌한 SUV 차량이 인근 상가를 덮치는 사고가 나 6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8시 55분쯤 무안군 삼양읍의 한 사거리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근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동승자와 행인 5명 등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공항의 강원 양양 노선도 철수하기로 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2월부터 주 4회 운항하던 여수 양양 노선을 오는 25일까지만 운항하고 철수할 예정인데 지난해 10월엔 제주항공이 김포와 제주 각 한 편씩 운항하던 노선을 중단했습니다. 이로써 여수공항 노선은 김포 3편과 제주 3편만 남게 됐습니다.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가 작품 설치를 본격화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오늘 광주 비엔날레 3전시실에서 전시작품의 포장을 풀고 처음으로 전시장에 자리 잡는 해포식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작품은 호주 출신 원로 작가 베티 머플러의 회화 나라를 치유하다 시리즈 2점입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간 광주 전역에서 개최됩니다.